오늘 방문할 적경박물관은 프리스트 카테라는 곳입니다. 프리스트 카테는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그마한 건물입니다. 지붕이 두꺼운 볏집으로 되어 있고 옆모습도 보면 약간 기우뚱하고 앞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된 인기가 긴 아주 재미있는 마을 회관입니다. 프리스트 카테는 동서독 적경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 프리스트 카테가 분단 시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분단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장소, 또 통일해온 이후에 지금에는 하나의 카페가 되어가지고 일정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환담하고 커피를 마시고 가변수를 할 수 있는 장소로, 또 2층에는 분단 시절을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저는 이 프리스트 카테를 가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왜냐하면 이 프리스트 카테에 얽힌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프리스트 카테에서 한 1km 떨어진 동서독 적경 지역인 뷔현이라는 곳에서 젊은 동서독 주민이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. 제가 동서독 주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살해당한 사람 이름이 미하엘 가르텐슐레그라는 사람인데, 사실 이 사람은 동독 출신입니다.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 근교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인데, 이 사람이 19살 되었을 때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. 동독이 동서독 전체 적경 지역에 동서베를린의 완전 철저한 장벽을 구축해서 동서독 간의 교류를 단절시켰던 그런 것이 1961년 8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. 이 젊은 미하엘 가르텐슐레그는 19살 젊은 나이로 이것은 아니다,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동독에서 이 항거를 했습니다.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위 말하는 작은 데모, 우리 같은 예전에 화염병을 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가서 과 몇 번 지르고 이런 그 정도였는데요. 그 당시에 엄중했던 동독 체제는 이 미하엘 가르텐슐레그를 친구 4명과 함께 체제의 전복 또는 반혁명 분자, 인민의 적, 각종의 죄명을 걸어가지고 검찰 구형은 사형을 언도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가서 19살 이 젊은 청년이 동독의 깜방에 갇혀야만 했습니다. 그런데 이 10여 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굶주리고 병으로 또 신음하고 학대에 견디던 이 가르텐슐레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서독 정부는 잊어버리지 않고, 비록 동독 땅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감방에 갇힌 이 사람도 같은 민족이다. 서독 정부는 동독의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독일 민족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정부임을 보여줬고, 또 그 실천하는 의미에서 동독 내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을 구출하기 위한,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2차적인,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대해 동독 정부에게 대가를 주고 이 사람을 석방시켜서 서독으로 데려오는 소위 말해서 자유거래, 프라이 카우프를 했습니다. 프라이, 자유로운, 카우프, 바이, 자유거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대가를 주고 어떻게 보면 사오는 것이죠. 그것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, 또 그것이 반인권적인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,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과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독은 동독과 이런 거래를 벌여서 분단 기간에 35,000명 정도의 동독 사람을 서독으로 데려와서 대가를 주고 석방했습니다. 물론 그 대가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물의 대가를 주고 데려왔습니다.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미하엘 가르텐슐레그는 10년간 복역하다가 자유거래를 통해서 서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마침내 고대하던 이 자유를 찾은 미하엘 가르텐슐레그는 정말 자기의 염원했던 자유를 누렸으면 그것은 좋겠을 건데,
이 젊은 가르텐 슐레그는 결코 동독 주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. 잊지 않았습니다. 함부르크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자유롭고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삶을 걸어가면서도 동독에 탈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가입해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탈주범 30여 명을 도움을 주었고, 더 나아가 자기가 직접 동독 주민들을 탈출시키겠다라고 생각해서 6, 7명의 사람을 실질적으로 동독에서 서쪽으로 데려와 성공했습니다. 또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면서 이 접경선 전 지역에 걸쳐서 부착된 자동 발사 장치, 천만 그대로면 탄환이 날아와 사람 벌집으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이란 살상 장치를 그 당시 동독은 절대 시인도 하지 않았고 그 발사 장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서방 쪽에서 그런 것을 막 비난을 하게 되면 진짜 모르세라고 입을 닫았고 모르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가르텐 슐레그는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프리스트 카테 인근 지역에 와가지고 자동 발사 장치를 제거를 시도했습니다.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2번을 성공했습니다. 두 번째 성공을 했을 때 미하엘 가르텐 슐레그라는 사람이 동쪽에서 서독으로 온 역사, 그 사람이 탈주자를 도왔던 상황, 그리고 이 비인간적인 발사 장치를 제거한 그 경위를 서독의 그 유력한 시사주간자 슈피겔 이 주간 잡지가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.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동독 꼼짝없이 이 발사 장치가 있었다는 것,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이제 공표가 되었고, 동독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. 동독 정부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는 이 가르텐 슐레그를 죽이기 위한 특공들을 조직해서 기다렸습니다. 근데 가르텐 슐레그가 이 프리스트 카테 카페에서 1km 떨어진 그 비현지에 의해서 세 번째로 접경지역 가서 자동 발사 장치를 제거하는 그 순간 이 특공대에 총을 맞아서 그만 사살당하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, 이 프리스트 카테 2층에 있는 박물관 놓인 사진을 보시면 사진 중앙이 가르텐 슐레그가 19살 때 친구들과 함께 법정에 서 있던 장면, 그 우측이 얼굴 정면 사진이 가르텐 슐레그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왼쪽 밑에 가르텐 슐레그가 망원경 들고 이렇게 보는 그 사진은 죽기 수개월 전에 죽은 이 장소 그 근처에서 서독의 접경선에 와서 동독 그 철조망을 바라보는,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지역에 자동 발사 장치를 철거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그 사진이 되었고, 사진 중앙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가르텐 슐레그가 사살당해서 희생되어 있고, 그 밑에 십자가는 서쪽에서 가르텐 슐레그가 돌아가신 그 지역에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십자가를 시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 지역은 분단의 직격탄을 맞았고, 그 지역에서 이 작은 마을 회관에서 아픔을 달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그 공간이었는데, 바로 인근에 이 미하일 가르텐 슐레그가 안타깝게 희생되었고, 따라서 이 주민들은 통일 이후에 여기에다가 자그마한 하지만 박물관을 만들어서 미하일 가르텐 슐레그를 추념하고 또 그 당시의 분단 현장을 함께 모여서 회고하는 그런 작은 마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어디쯤 될까요? 접경지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만 카페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담소하면서 과거에 이 가르텐 슐레그 같은 그런 아픈 것도 있지만,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. 이 가르텐 슐레그가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이 가르텐 슐레그의 활동에 의해서 슈피겔지를 통해서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가르텐 슐레그가 이 자동 발사 장치를 어떻게 해체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동서독 접경지역에 있던 그 해체 작업을 합뿐만 아니라고 자동 발사 장치를 피해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넘어오는 새로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가르텐 슐레그가 한 기여한 바가 되었습니다. 물론 동독 당국은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발사 장치에는 덮개가 없었는데 미하일 가르텐 슐레그가 이 제거한 시도 이후에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이 자동 발사 장치에 덮개를 씌웠습니다. 그러나 이 덮개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주민들은 자동 발사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되었고, 물론 또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. 그것을 통해 자유를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접경지역의 조그만 마을에 카페를 만들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과거를 회고하고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 덕분에 또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.